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촌락과 도시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5쪽입니다. 페이지 15쪽. 이 도로와 교통. 1.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여기서 교통, 통신이 나오는데요.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죠. 네, 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탈 것에는 어떤 게 있죠? 자동차, 그 다음 버스, 기차, 그 다음 비행기 있죠? 비행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탈 것을 교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통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주 옛날에는 편지를 사용했었죠. 편지. 그러다가 전화가 생겼고, 그 다음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그 다음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해요. 이런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1. 교통수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교통수단, 우리가 탈 것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통신수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옛날에는 소식을 어떻게 주고받았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방법이 되었는지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밑에 그림 보시면 과거 서울의 전차죠. 길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이 깔려 있죠. 이렇게 줄이 깔려 있습니다. 이 줄을 따라서 전차가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서 나중에 이 전차를 없앴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전차의 도입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서 편리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도로에 선을 깔아서 어떤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을 태워서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16조 교통수단의 변화죠. 페이지 16조 교통수단의 변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산봉우리 사이의 낮은 지역을 도보나 걷거나 우마차, 소나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왕래를 했어요. 이곳을 고개 또는 령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 강원도 갈 때 한계령 넘어가죠. 한계령. 그 다음에 또 강릉 갈 때는 대관령도 넘어가요. 그리고 또 미시령도 있죠. 미시령. 설악산 쪽으로 갈 때. 그래서 이렇게 령자가 붙죠. 고개라는 뜻이에요. 산과 산 사이에 될 수 있으면 낮은 지역으로 산을 넘어야 하니까 낮은 지역으로 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산과 산 사이의 낮은 지역을 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도보나 그 다음에 소나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이용해서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하천이니까 배가 다녔겠죠. 배를 이용해서 무역이나 물자를 수송했으나 내륙의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오고 가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고속도로도 생겼고 기차도 생겼고 요즘은 KTX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배를 통한 수송은 크게 줄어들었다. 다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산업화라는 것은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서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죠.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이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많은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산을 뚫기도 하고 터널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냈어요. 고속도로가 생기는 등 도로교통에 큰 변화가 생겼다. 네, 여기 한계령이 보이죠? 한계령. 굉장히 산이 가파른데 이 사이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죠. 네,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을 만드느라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을 했다고 해요. 산이 너무 험해서.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페이지 17쪽. 다양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네, 물건을 빨리빨리 실어다 날라주니까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겠죠. 또한 지하철역이나 철도역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지하철역, 철도역이 놓이는 곳은 도시가 성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역이 없는 곳은 또 쇠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통신수단입니다. 네,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통신이라고 하죠. 소식이나 정보. 과거에는 봉수대를 이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했다. 봉수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임금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크겠죠. 근데 외적이 쳐들어와요, 여기서. 그러면 임금이 사는 곳과는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중간 산 꼭대기에 산이 있겠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산 제일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봉수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위에다가 불이나 연기를 피우는데요. 불은 낮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낮에는 불보다 연기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임금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연기나 불을 피워요. 그러면 이 봉수대를 보고 그 다음 봉수대가 또 불이나 연기를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보고 여기서 또 불이나 연기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그러면 이 봉수대를 보고 임금이 적이 침입했구나 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군사를 빨리 보내겠죠.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을 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수대를 이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했다. 이후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통신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편지를 사람이 갖다 줬어요. 또 말을 타고 전달해 주든가.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면 이 우편물을 빨리빨리 실어 나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편물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통신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편물 편지 다음으로 전화가 나오죠. 전화는 소식을 전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다. 이제 가지 않아도 돼요. 안전 자리에서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소식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실시간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우주에다 쏘아 올려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지구로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교통신호를 수신해주고 인공위성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전송 전자우편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메일을 전자우편.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상용화. 우리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 기술의 발달. 동영상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급격히 빨라져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고 있다. 밑에 그림에 보니까 봉수대 있죠. 남산에 있는 봉수대. 이 위에 불이나 연기를 피워서 임금이 소식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신 기지국이라는 것은 우리 왜 핸드폰마다 SK 또 뭐 LG, KT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각각 있어요. 이 회사들의 휴대폰을 우리가 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곳을 기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 따지기,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앞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쪽입니다. 1번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크고 작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엇을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했다. 물건을 실어 날랐다. 하천이 많았으니 하천에서 다닐 수 있는 게 뭘까요? 배죠. 배를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에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의 이동이 활발해졌을까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생겼어요. 예,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다음 2번. 다음 문제를 읽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과거에는 봉수대를 이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알렸다. 봉수대에서 불이나 연기를 피워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임금에게 전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최근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만들어져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린가요? 빠른가요?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느렸다고 해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오늘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 통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